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저와 이용규 교수님의 갈래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면 저는 이 고고학과 박물관이라는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교수님하고 가장 최근 거리에서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길을 가면서 연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봤고요. 또 저희 스승님이신데 스승님의 업적을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12시에 딱 끝내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콜이 왔었어요. 조금 앞에 늦어져서 제가 25카트 PPT를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세 장만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교수의 이 학문연구 60년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고학 조사연구가 196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 60년. 그로부터 전국의 51개 유적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된 유적 가운데 청원 부도봉동굴이나 단양 수양교 유적은 초중고 대학의 교재로서 많이 실려져 있고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 또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에서 유적의 보존에도 앞장을 서셨다라고 했고 결국은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을 하고 국제학술교류협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21개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또 하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고고학의 대중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써서 적어도 고고학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렇게 순화된 역할도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로서는 31년을 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업적을 한다면 후진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고고미술사학과를 개설하신 것이고 또 이런 학과 개설뿐만 아니라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선사문화연구소를 또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을 양성했고 이분들이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이 학회의 창립입니다. 학회 창립을 6개. 사실 했지만 저는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본 정관 초안 만들고 섭외를 하고 방문제까지 하는데 사실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학계에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얘기하죠. 또 현재는 선사문화연구원을 창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 가지는 서로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연관돼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 대중한테 선보이는 이런 조사했던 유적들에 대한 모든 문화에서를 이 박물관에 담아내는 역할을 많이 하셨고 이런 걸 통해서 일반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982년도에 충청북도에는 14개의 시군이 있었는데 한 개 시군의 폐학교를 위해서 폐교실을 이용해서 향토 학생 박물관 만든다는 것을 5개 기관, 또 전문 박물관, 선사 박물관 현재 좀 주인되어 있고 17건의 특별 전시회, 또 박물관 학술과 교육 활성화를 기여했습니다. 나머지 이게 초기에 교실 하나를 얻어서 박물관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의 향토자료 전시관, 향토문화 전시관, 향토민속자료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만들어진 바탕이 됐고 이것이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서 고속도로에 박물관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88년 4월 9일 날 황헌기라는 손석기 아나운서 같아요. 이때 이미 중국을 전시한 휴게소 바로 옆에 만들어서 하루에 4만 명이 왔다고 이 언론 기사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충주 조동리 예적박물관 허문의 교수님, 통일교를 만들어준 허문의 교수님이신데 이 전시실이 개관된 이후에 이것은 이용규 교수님의 노력을 해서 허문의 박사님에 대한 농학자 기념실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를 2층에 전시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적과 농학자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가시고 위적 발굴할 때 이제 손보기 교수님, 김원룡 교수님, 여기 나기창 교수님, 그래서 고고학, 지질학 분야의 분들을 협업을 해서 아까 이현종 교수님도 다른 한국 분야에 융합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미 80년대 초부터 이런 융합 연구를 시작을 해서 교과서에 등재가 많이 됐고요. 특이하게도 요것이 여기에 신흥 지분이라는 공장토가 있었던 데인데 여기를 발굴하니까 구석 기록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다가 이 호텔을 졌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다가 여기서 나온 점을 전시하기로 했는데 호텔 로비가 워낙 높아서 좁게 있은 와가에 보이지 않습니다. 2층에 약 30m 벽면을 할애받아서 전시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이게 호텔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했고 뭐 가와지 교수는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충북대학교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졌고 청주편수학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받고 이제 박물관 특별전시인데 아마 요 분이 함영희 여사분이신데 위창 오세창 선생님은 많이 아시죠? 오세창 선생의 자부신데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근대 복식 이분이 시집 올 때 해왔던 버섯 뜯지도 않았던 버섯 남편이 입었던 두루마기 이분에 대한 이 집안의 족보까지도 저희가 다 기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을 열었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이제 상당히 아프셨던 암에 걸리셨는데도 와서 테이프를 끊으셨던 거예요. 구석기문화 특별전은 이건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86년도 아시안 게임에 특별전을 해서 지방대학으로서는 아마 그 구석기는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에 이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이걸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 해서 유 교수님 청와대에 초청이 됐고 전두환 대통령부터 많은 격려도 받으시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정체성이 좀 그 군사정권 정체성에서 문화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도움을 줬던 이런 그 계기가 됐던 것도 이런 거예요. 이 자리가 서울 역사박물관인데 여기 김원택이라는 분이 한성구 파년 541대 한성구 파년을 했던 분입니다. 그 아들이 영정을 했고 그 사람 무덤에서 나온 것이 비단옷이 한 400여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증받아서 전시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 넘어가고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문화에 대한 실체를 조명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이것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박물관의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효시를 이뤘던 것이 이것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이고 그게 앞장섰던 분이 이용주 교수라고 해요. 이 박물관 교양강좌는 매년 준비하려면 실무진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엽서로 해서 전국에 그 당시에 500장씩 발송을 해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초창기 학자들 모셔서 또 외국인 학자자 왔을 때 특별 강좌. 박물관 대학이 95년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회교육이라고 해서 사회교육법이 제정이 된 것이 1997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교육법이 제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충북대학에서는 박물관 대학을 개설을 했고 현재 29년째 운영이 되고 내년에 30년이 됩니다. 여기서 학종운영제도 했고 그래서 이런 1회 박물관대학이 박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해서 현재까지 기대되는 것은 전국의 모든 박물관 중에서도 우리 박물관 그 교육배로는 아마 유일하게 존속이 되면서 명품 강의로 받는 것이 박물관대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것에서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으로 하시면서 예산도 확보됐고 연구원들의 해외 연수를 초부를 추진했고
박물관 미술관 지능법을 개정 추진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박물관 법이라고 해서 규제법이 있던 것을 박물관을 지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지능법이란 말로 바꾸기로 했고 이런 것 됐던 것이 이제 대학박물관 협회장을 맡으시면서 이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그 당시에 없었던 국립, 공립, 사립,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갈래를 나누고 각각의 조항을 설정했고 또 하나는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예사 양성제도를 만들었고 의무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에 학예사 체행제도를 만드는 것이 요때입니다. 결국 이것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장을 하실 때에는 국립대학의 최초로 학예 연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충북대, 전북대 세 군데만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의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현재 전국 국립대학교 다 확대가 됐고 이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자료관, 기념관 한 다음 모두가 다 학예사를 채용하는 이런 관계가 됐고 발표였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박물관 협의회의 찬립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이처럼 공학자의 입장뿐 아니라 박물관인으로서의 삶도 지속이 돼서 왔고 앞으로도 이게 똑같습니다. 얼굴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신석기의 얼굴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이 찾는 작업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해서 좀 더 충분한 전달이 되지 못한 점을 양해 구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